저는 버스터 키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의 작품은 제네럴, 스팀보트 빌 주니어 두 편 만났고요.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이 종종 비교되곤 하지만 결국 선수들은 키튼을 우위에 놓는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 피지컬 측면에서는 키튼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플린의 후기작 라임라이트에서 둘을 한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제키 찬, 톰 크루즈 등이 그의 제례로서 왕왕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버스터 키튼은 신비감을 자아내는 존재인 것인데요. 그의 걸작선이 CGV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벤트 첫날 달려가서 만나게 되었고요. 시간에 맞추다 보니 7번의 기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작품은 셜록 주니어였지만 관람하고 나니 7번의 기회도 충분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걸작전이라는 표현이 걸맞은 말 그대로 걸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점까지 시시콜콜한 멜로물처럼 흘러가던 영화는 교회 시퀀스를 관통하며 코미디를 넘어 광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키튼의 세계는 육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 속 저류에 흐르는 몇 가지 부분들을 포착해 보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기회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원제 세븐 찬시스, 세븐, 그러니까 제목에 7이란 숫자가 놓여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서사에 기반한 워딩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숫자 7이 중요하다. 극중 이 숫자는 집착적으로 보일 정도로 반복됩니다. 고전 영화답게 오프닝에서 주요 등장인물과 배우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데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남녀 주인공 지미 셰넌과 메리 존스를 포함한 7명의 인물만이 소개됩니다. 의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7행 마저 맞춘 것인가 라는 나름 합리적 의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극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셰넌의 조부가 남긴 유언장에 상속의 조건이 쓰여 있는데요. 27번째 생일 오후 7시 전까지 식을 올리면 7만 불을 상속한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듣자마자 셰넌은 연인 메리에게 달려가 청혼을 하지만 오해로 인해 불발되고요. 다른 신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레스토랑에서 동료 빌리 미키는 이 중 아는 여자가 몇이냐고 물어봅니다. 셰넌의 답을 들은 뒤 빌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자네에게는 7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군. 7은 무엇인가?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뇌피셜을 가미해 다음과 같이 유추해보았는데요. 7번의 기회가 변곡하는 지점은 선명합니다. 바로 교회 시퀀스 전후. 심지어 깜빡 잠에 든 셰넌이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상황이 급변한다는 점에서 취침 전후로 기존 세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듯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7. 기독교에서 숫자 7은 완전, 충만, 거룩 등을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주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고요. 6월절과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켰으며 오순절은 7일씩 7번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7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7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의 기회는 숫자 7을 부수는 영화다. 이것을 제 논지에 의거해 표현해 본다면 7번의 기회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수는 영화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잠에서 깬 셰넌, 엄청난 수의 여성들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목회자가 나와 나가달라고 말하는데요. 마치 이곳은 버스터 키튼 당신에게 어울리는 세계가 아니야 라는 듯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셰넌에게는 이미 반복되고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연인 메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 영화가 시작되면 유사한 상황, 장소에서 계절만 바뀌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셰넌의 면면이 몽타주 숏으로 묘사됩니다.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러니까 그에게 4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는 그 기회를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셰넌에게는 한 번의 찬스가 더 찾아오는데요. 변호사로부터 조부의 유언장을 전달받은 그는 즉시 메리에게 뛰어가죠. 엉겁결에 고백을 하지만 사랑이 아닌 재산 때문에 한 청혼으로 여긴 메리는 거절합니다. 5번째 기회, 그리고 실패. 그러니까 제가 카운팅한 게 틀리지 않았다면 영화의 끝자락 셰넌이 메리에게 한 청혼은 6번째 기회인 것입니다. 심지어 6시와 7시 사이에 이루어지죠. 저에게는 6을 선택함으로써 7을 미완성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특정 지어졌을지도 모를 7이라는 숫자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해서 셰넌이 얻게 된 리워드가 결국 7만 불, 즉 7이라는 사실인데요. 이 돈은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 신세가 되기 직전에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말인즉슨 포괄적으로 보면 셰넌은 결국 조부가 축조해놓은 7의 세계에 유입된 것이죠.
유언장에 기입된 여러 가지 칠의 조건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교회부터 시작되는 서사는 사실상 셰넌의 도망이 전부입니다. 엄청난 수의 인물들의 동선을 진두지휘했을 것이고요. 굴러오는 바위의 위치를 철저히 배치했을 것입니다. 차량 사고나 나무를 이용한 낙하는 수없이 많은 리허설을 했겠죠. 그러니까 영화 박 키튼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인해 영화 속 셰넌은 목사님이 있어야만 성사될 수 있는 결혼이라는 바로 그 칠의 세계, 기독교의 세계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칠을 부수기 위해 칠에 속박되는 아이러니, 졌지만 잘 싸운 버스터 키튼. 거듭 말씀드렸듯 저에게 7번의 기회는 교회 시퀀스부터가 찐이었습니다. 피지컬적이었고요. 교회를 탈출해 메리의 집에 도착하는 전체가 거대한 버스터 키튼 그 자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셰넌과 결혼을 하기 위해 도시의 여성들이 모두 몰려든 것만 같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좀비물 혹은 재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인해 전술이 등장하는데요. 심지어 1925년에는 CG도 없었으니 특수효과와 연출가의 통제만으로 직조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경이롭더라고요. 무튼 교회로 온 여성들 중에는 실제로 결혼 그 자체를 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7만 불이라는 유산 덕을 보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어떻든 간에 그녀들은 신문 광고를 통해 구원 소식을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조금 악랄하게 말하면 7번의 기회에서 내적으로 흐르는 동력원은 결국 돈과 언론인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시간, 세속적인 것, 산업혁명의 결과물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극중 요소들에 대해 키튼이 육체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결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브리의 작품 마녀배달부 키키에서 키키가 마법으로 세상의 발전과 척을 졌던 것처럼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성 집단이 휩쓸고 가는 면면이 흥미로운데요. 트램 기관사를 내동쟁이 치고는 본인들이 직접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대열을 맞춰 걷는 군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녀들이 지나간 뒤 미식축구 선수들이 빈사 상태가 되기도 하며 종국에는 건설 현장에 난입해 인부들을 쫓아내고 크레인을 조종하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그녀들이 경유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남성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특히 영화가 나온 1925년 기준으로는 더 그렇겠죠. 저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떠올랐는데요. 챕터 2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의 범람이라는 설정 그대로 키튼이 여성 중심 세계를 구축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미나이를 통해 찾아보니 1925년 미국 사회 속 여성들의 삶은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자유가 격렬하게 충돌하던 시기라고 하는데요.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 지 5년이 흐른 시기이기도 하고요. 흡연, 음주, 재즈 등등 이전의 전통적인 여성상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번의 기회 중후반의 세계는 여성 자유의 대폭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와는 180도 반대의 관점, 그러니까 남성 중심주의적 터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마침내 셰넌은 거리로 뛰어나온 여성들을 피해 메리에게 도착합니다. 그녀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이죠. 사실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 봄이 올 때까지 메리가 먼저 고백을 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녀의 액션은 없습니다. 또한 시계 오리로 7시가 넘었다고 생각했을 때 메리는 셰넌에게 우리 결혼은 어그러진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며 약간의 아쉬움을 드러낼 뿐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봅시다 라는 멘트는 없습니다. 영화 내내 메리는 셰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셰넌이 도착한 최종 목적지는 구시대적 여성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쫓고 심지어 그를 사망 직전까지 이르게 한 신여성들에 대해 이 세계가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답을 특정한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7번의 기회의 가장 선명한 가치라면 널겁게 말해 이미지와 사운드의 매체인 영화가 어떻게 육체적 감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체감할 수 있다는 지점일 것입니다. 물론 다리가 찢어질 듯 달리는 버스터 키튼의 경이로운 피지컬이 한몫하긴 하지만 근육과 세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정교한 연출적 장치들이 그것을 배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루한 채널에 버스터 키튼이 입성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직 2026년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저에게 이 작품은 올해 최고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의 기회에 대한 제 별점은 별 5개고요. 한 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젖잘싸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